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 장 시작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도 살짝 플러스는 날 것 같긴 한데, 자,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지루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온 다음에, 자, 행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26만 원대, 자, 33만 원대 정도, 자, 좁은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요, 고점 찍은 다음에 내려오고, 자,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좁은 박스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죠. 보통 이럴 때 개인분들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자, 여기서 과연 다시 밑으로 빠질지 아니면 다시 급등이 나올지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보 구간이. 자, 이평선들은 거의 다 수렴이 됐고요. 방향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기껏 들고 있다 팔았는데 자,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샀는데 그죠?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엔캠이 최근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계속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여러분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루해 하시는데 세력들 굉장히 바쁩니다.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합니다. 얘네들이. 물량 계속 받아 먹습니다. 실망 매물 나오는 거. 물론 얘네들이 산다고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얘네들은 개인들하고 다르죠. 기간도 다르고 매매하는 기간. 자, 수량도 다릅니다. 계속 떨어지는 매물을 받아 먹습니다.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내려간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하고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의 매매 기법 반드시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엔캠. 자, 대응 전략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요, 엔캠이 어쨌든 간에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그죠? 역사적 신고가가 났어요. 상장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죠.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들. 세력들 출구 전략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력들이 전부 다 추가로 샀는지 안 샀는지, 그 다음에 매도 전략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 엔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영상 한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일단 플러스는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3가지 정도 단계. 처음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슈는 다 아실 테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차트. 세 번째, 엠캔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영상 진행하면서 천천히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엠캠. 자, 원스톱 서비스라고 나와 있죠. 고객 맞춤 양산 기술, 첨가제 합성 기술과 전액 개발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오더메이드 전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객사별 맞춤 생산 방식을 갖고 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뭐냐? 블록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가 갖고 있던 이 12 물량이 전환되면서 자, 블록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엔캠이 공장을 증설하면서 블록딜 관련 전환 사채를 엄청나게 발행했습니다. 전환 사채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번 하고요. 자, 계속 예상이 되는데 12 발행을 많이 했다. 자, 발행한 이유는 공장 증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량 부담이 되는 거죠. 실제로 12가 어느 정도 되느냐? 상당히 많습니다. 엔캠이 갖고 있는 물량이. 보시면은요. 자, 엔캠이 갖고 있는 물량입니다. 파악된 것만 2,9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줄줄이 이제 12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죠. 자, 12가 뭐죠, 여러분? 저 컨버터블 본드.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발행이 있고 유상 증자가 있고 12 발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죠. 근데 12 발행을 많이 했다. 이건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주가 됩니다. 두 번째, 발행 시장에서 자, 12 발행이나 아니면은 BW 발행하거나 EB나 아니면 유상증자, 외자인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12 발행 많이 했다. 자, 자, 발행한 물량으로 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엔캠은요. 이 발행 시장에서 10일을 발행한 세력들 있죠. 얘네들이 메인이에요. 제가 보니 유통시장이 아니고. 나중에 차트에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얘네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캠 주가에. 그리고 이제 만기가 돌아오죠. 자, 이거 이제 블록딜로 넘겨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난 겁니다, 여러분. 주가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니죠. 이 물량 처분하려면 띄워야 됩니다, 주가. 앞으로 계속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장 증설 얘기가 나서 말인데 엔캠이 실제로 공장이 있는데 조지아주에 이 공장을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보시면은요.
제1공장이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이게 캐퍼가 4만 톤이에요. 이거를 10만 톤까지 캐퍼로 늘렸고, 자, 텍사스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이게 캐퍼가 10만 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에만 얘네들이 캐퍼를 20만 톤까지 늘렸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물량이. 자, 왜 이렇게 증설을 한 거죠? 지금도 가장 큰 공장인데 IRA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년부터 발의가 되는데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완벽하게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중국에 빠진 자리 누군가 반사이익을 보겠죠. 엔캠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지금 북미에서 MS가 어느 정도냐면 60% 정도 됩니다. 텍사스 공장이 완공이 되면요, 2025년 말 이거 80에서 90까지 갈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2025년, 26년 엔캠을 거치지 않고는 전에 공급 못 받습니다. 북미에서 독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보행 이슈가 되는 거죠. 상당히 물량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산 능력 2배 증설했죠. 글로벌 1위 도약. 자,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시비 발행을 많이 했어요. 고객사 확보, MS 60%까지 확보했죠. 텍사스 공장 완공되면 MS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주목하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MSCI 편입이 있었죠. 자, 요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MSCI 편입이 되잖아요.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MSCI 편입이 왜 이게 좋은 것만 아니냐. 일단 편입이 되면 좋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캐피탈 이거요, 세계 기관들이 다 보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패시브 펀드에서 패시브 머니가 들어옵니다. 이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외국인들 롱으로도 들어오고 숏으로 들어옵니다. 무조건 산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 팔 수도 있습니다. 숏으로. 가장 먼저 공매도 타깃이 됩니다. 숏을 걸 경우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MSCI 편입 호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 좋죠. 한 850억 정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엔캠. 근데 숏을 걸 때 가장 먼저 공매도 타깃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테슬라와 파나소닉에다 전액 공급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북미에서 전액 공급 많이 했죠. 이제 미국하고 일본까지 진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군데. 자, 배터리 메이커들한테 전액 공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메이저 배터리사에 모두 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 발행 여기 나왔죠. 만기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 자, 계속 매물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가는 그래서 그동안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블록딜이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 주가를 띄울지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엔캠은 이 발행 시장에 12 매집 세력,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만기가 돌아온 물량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 자, 블록딜로 처리할 겁니다. 블록딜로 처리하기 전 주가는 이미 띄우겠죠. 세 번째,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차트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다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왔다가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 나중에 방향을 잡을 때 크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축적이 되고 있어요. 세력들 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지루할지 모르지만 얘네들 여기서 계속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고를 파든 밑으로 아니면 급등이 나오든 세력들은 다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오랜 기간 고생하다 여기서 터졌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사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이 밑에 기간이 나오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한 3년 정도 됩니다. 매집해서 얼마 올렸습니까, 이거 지금? 자, 5만 원대부터 따진다고 해봐야 7배, 8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거 무슨 종목이라 그랬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상장하고 최고가까지 왔어요.
세력들의 출구 전략 당연히 알아야 되고 특히 CB 세력이죠 얘네들이. 그죠? 두 번째. 그다음에 얘네들이 추가 매수 했는지 안 했는지. 세 번째. 얘네들이 매도 전략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주봉이나 월봉, 일봉 보잖아요. 여기 얘네들이 주포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서 매집한 애들. 얘네들 개인들 들어오잖아요. 다 텁니다. 어떻게 떨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밑도 털고 위로도 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엔캔 같은 종목들 이미 고가에 많이 갔잖아요. 이슈는 다 오픈이 됐고 이 중요한 건 심리적 부분입니다.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는 무섭습니다. 피어라 그러죠. 밑으로 다시 빠질까봐. 올라갈 때는 따라 사게 됐죠. 신고가니까 포모입니다. 피어 오브 미싱아웃. 이렇게 해서 물량을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월봉 보시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매집을 했잖아, 2022년부터. 근데 이때 12도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주식도 사고 12도 발행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서 메자닌 투자하는 거, CB 발행이나 BW, EB 이런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유통시장에서 매집도 하면서 발행시장에서 CB 발행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하고 CB로 돈이 오랫동안 묶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 나중에 주식 CB 주식 전환했는데 주식 빠졌으면 얘를 망하는 겁니다.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방법입니다. 잘 안 쓰죠 이거를. 보통 이거를 주로 쓰고 이거를 서브로 씁니다. 근데 보니까 엔캠은요. 자, 발행 시장에서 들어온 CB 세력들이 CB를 엄청 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주식도 같이 샀어요. 동일한 기간 동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단 성공했죠. 올랐으니까. 자, 두 번째, 만기 돌아오는 물량들 블록딜로 넘길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블록딜로 넘기잖아요. 이거 누가 받는 거죠? 그리고 왜 받는 걸까요, 얘네? 이 가격에? 엔캠을 싸게나 샀죠. 마지막에 얘네들 타겟 프라이스는 얼마일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블록딜로 받아간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수 주체가 있으니까 넘겼잖아요. 누구며 왜 샀으며 타겟 프라이스는 얼마냐? 27만 원에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가격에 왜 산 겁니까, 도대체 얘네들?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캠 같은 종목들 있죠. 급등한다고 막 사시는데 오히려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 인맥을 만들었는데 얘네들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자, 세력 따라잡으려면 먼저 패턴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자,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2만기 돌아오는 물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들을 당연히 블록딜로 넘길 겁니다. 한꺼번에. 자, 근데 주가 당연히 띄우겠죠. 자, 근데 이거를 받아간 세력은 누구며 왜 받았으며 그 다음에 타겟 프라이스는 얼마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챙겨놔야지, 알고 있어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감안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전략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엔캠 12 매집 세력 출구 전략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이 출구 전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번에 들어가 있는데 출구 전략,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 기법도 넣어놨습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쪽 번호로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3158-8575 엔캠하고요.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엔캠 R. 이 대응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12 매집 세력들이 블록딜을 할 거고 주가를 띄울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 추정이 되십니까? 역사적 신고가는 이거 추정 안 됩니다. 단지 얘네들의 블록딜 전략, 출구 전략 이런 거 알면 됩니다, 여러분. 엔캠R로 보내시면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엔캠 매매 신호 드리는 방인데 추가적으로 급등 예상 종목도 몇 종목 드릴 건데요.
자,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고요. 무료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고,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릴게요.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인데 엔캠을 포함해서 급등 예상 종목 몇 종목 추가로 드릴 예정이고요. 무료입니다. 그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자, 문자 경험이라고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방은 아닌데, 자, 중장기 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종목이 나갔는데 엔캠을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자, 이거 작년 12월입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엔캠이 거래가 안 되다가, 자, 12월 초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170만 주 가까이 터지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12월 7일 날 거래 터지고 3일 정도 기다렸다가 7만 1,0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 자, 저 가격이 아득하죠. 7만 원대. 자, 그리고서 급등 나옵니다. 2월에 엄청나게 오릅니다, 이게. 자, 차트 보시면요. 일본 보면 2월에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매도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단기 과열 조짐이 있어서 엔캠을 제가 2월 21일 날 35만 원에 매도합니다. 2월 21일. 5배 오른 거죠. 이거 두 달 만에 5배 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급락을 하죠.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첫 번째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 2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엔캠. 3월 26일 날 엔캠 21만 5천 원. 20만 원대 바닥을 만들었어요. 현재 보유 중입니다, 여러분. 물론 수익권에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간 섹터 전력기기 종목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LS 일렉트릭, 예전에 LS 산전이죠. 3월 초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 신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LS 일렉트릭을 3월 7일이죠. 자, 7만 8천 원에 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 자, 3배 수익 난 겁니다. 20만 원 넘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드립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신규 종목이 나갈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고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리포트.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때문에 7년 만에 M&A 하려고. 제가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섹터 종목들을 들여다보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짰고요.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보시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에서 있다가 이슈 터지니까 4만 원, 5만 원짜리 주식이 24만 원까지 갑니다. 바닥에서 무려 500% 올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리포트인 종목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에요. 바닥에서 꼭 계좌에 담아 두시고요. 자, 엔캠 행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은 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만 지켜보시는 거예요. 물량 다 걷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리미리 전략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 먼저 NKMR 있었죠. 리포트 대응 전략 자료, 그다음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자,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그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변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다음에 삼성 리포트 있었죠. 이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들 중요한 리포트가 많습니다. 엔캠 리포트 있었죠. 자, 얘네들 출구 전략. 자, 더 중요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물량 받아가는 애들입니다. 누가 샀으며 왜 샀고 어디까지 땡길지 여기 전략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가 향방에. 자, 그리고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박민수가 진행하는 무료방 있습니다. 경험으로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저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